안녕하세요. 한강일보 2024년 11월 10일 1월자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JMS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몽성 목사 항소심 재판부 성인지 감수성 잣대로 판결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거 재판주의 지켜지지 않아 논란. 2018년 대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에 의한 판결을 낸 이후 이어진 성 관련 재판에서 성인지 감수성은 매우 중요한 이슈였다. 상황의 특수성을 인정해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범죄를 인정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더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서로 다름을 인지하고 진정한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다. 대법원에서 지난 1월 4일 선고한 자폐 장애인 성추행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 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는 취지의 판결로 성인지 감수성과 함께 무죄 추정의 원칙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명시한 것이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정명성 목사 재판도 고소인들의 진술 신빙성은 중요한 쟁점이었다. 이에 따라 고소인이 피해를 주장했던 장소와 시간 등에 많은 모순이 있음을 정 목사 측 변호인들은 입증했다. 예를 들면 고소인 M씨는 정 목사가 차량용 암레스트를 치우고 자신이 옆에 앉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법원에 제출된 객관적 증거 자료에 따르면 당시 탑승했던 차량은 고정형 암레스트가 장착되어 가운데 사람이 앉을 수 없는 구조였다. 네, 아주 중요한 사실이네요. 더욱이 차량에 동승했던 참고인이 자신이 계속 백밀러로 정 목사를 지켜보았으나 그런 일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을 하자 MC가 정 목사가 가운데 앉아 시선을 가렸기 때문에 백밀러로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취지의 추가 진술 과정에 나왔다는 점에서 MC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한 교인은 이 사건에 있어서 객관적 증거들은 고소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묵살하고 성인지 감수성에 의한 판결을 내렸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말도 안 되네요, 정말. 형사소송법 307조에 따르면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합리적 의심이 없는 것만을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맞죠? 하지만 성인지 감수성은 자칫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과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합리적 의심이 없다는 것만을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인지 감수성은 자칫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거 재판주의 원칙을 벗어난 위법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접근해야 한다. 이에 비춰봤을 때 정 목사 재판은 성인지 감수성을 잣대로 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거 재판주의를 지키지 않아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3면에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완전 전면에 전체가 다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박. 오. 아이고. 정목사 항소심 재판부 유일 물증 녹음 파일 증거 능력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핸드폰으로 녹음됐다는 파일에 발견한 마우스 클릭 소리. 아이폰은 녹음 후 진동음이 녹음되지 않음에도 녹음된 핸드폰 진동 소리. 녹음 파일에서 발견된 50여 개의 제3자 목소리. 이런 소리들이 중간중간에 50여 개가 나왔다는 겁니다. 정명석 목사 재판의 유일한 물증은 홍콩 국적 고소인 MC가 제출한 97분 녹음 파일이다. 해당 녹음 파일 일부는 2022년 JTBC, 2023년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에 공개돼 정명석 목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몰이에 결정타를 날렸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평소 정 목사의 설교와 일상 대화를 녹음하는 사역을 맡던 MC가 반 JMS 활동가의 도움으로 그가 수집한 정 목사의 음성들을 성피해 상황이 연상되도록 조작, 편집해 오염된 증거물을 제작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음성 감정을 위한 녹음 파일 등사가 1심 때는 허가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선 허가되면서 MC와 반 JMS 활동가 K씨의 거센 항의와 재판부 압박이 이어졌다. 이 K씨는 막 재판부한테 욕을 했잖아요. 이는 녹음 파일 조작을 통한 기획 고소가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을 우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기도 했다. 녹음 파일의 진위 여부를 두고 치열한 다툼 끝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2일 선고에서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네, 조작됐으니까요. MC가 원본 녹음 파일이 든 핸드폰을 처분하면서 원본과 대조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파일 구조의 시간 정보는 수정 변경이 가능하고 음성 파일을 편집한 후에도 비트레이트 값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증거로 제출된 녹음 파일이 원본과의 동일성 및 무결성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잘했죠. 항소심 재판부는 녹음 파일의 조작 편집까진 인정하지 않았다. 고소인이 녹음 파일 조작 편집을 은폐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녹음을 사용한 핸드폰을 처분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이 녹음 파일 사본을 국내 소리규명연구소와 미국 USA 포렌식 연구소 등 전문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결과 제3자의 목소리가 50군데 발견됐다. 그래 여기 크크 조용히 이상해 오케이 네 등 주요 의심 구간이 결심 공판 때 재판부 앞에 시연되기도 했다. 특히 소리규명연구소 배명진 교수는 5명의 소리 분석 전문가와 총 4차례에 걸친 감정 결과에서 핸드폰 녹음 시 발생할 수 없는 녹음 파일 시작 끝부분의 마우스 클릭음,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현장에서 50m 떨어진 인근 약수터에 물 뿌리는 소리와 물펌프 전원 차단기 소리가 녹음된 부분, 아이폰은 녹음 중 진동음이 녹음되지 않음에도 녹음된 핸드폰 진동소리가 포착돼 녹음 파일이 전반에 걸쳐 편집 조작됐음을
제6차 공판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배명진 교수의 분석 방법이 학계와 실무에서 널리 공인된 방법인지 의문이 있다며 녹음 파일의 조작 편집 사실이 밝혀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이론적 근거를 재판부가 납득할 정도로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6차 공판 증인신문 당시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에게 배 교수의 녹음 파일 분석 방법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으나 증인은 그건 모르겠고 저희 방법은 아니다 라며 배 교수의 방법을 부정하지 않았다. 이는 증인과 배 교수 팀이 전공도 다를 뿐더러 녹음 파일 분석 방식도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 중요한 자료 같다며 증거 채택했으나 전 선교회 교인 L씨 폭로 판결에 전혀 반영하지 않아. 정명석 목사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둔 시기 전 선교인 교인 L씨가 8월 16일, 9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MBC와 조모 PD, 재판부, 정 목사 측 변호인 등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이 자료는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중요한 자료 같다며 증거로 채택하면서 정 목사 항소심 판결을 뒤집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다. 해당 자료엔 L씨가 홍콩 국적 고소인 반 JMS 활동가 K씨 등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고소인들이 반 JMS 활동가 및 기성교단 목사와 금전을 목적으로 사전 모의를 했고 계획적으로 정명석 목사와의 대화를 녹음해 왔으나 성폭행 증거로 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내용이 있었다. 또한 그동안 배후 세력일 것으로 추측되어 온 반 JMS 활동가 K씨가 피해자라는 이들을 모으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자신이 다 대겠다면서 기획 고소를 주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고소인 MC도 선교회를 탈퇴한 이유는 선교회가 이상해서가 아닌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어서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최종 항소심 판결엔 L씨의 증언 내용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으며 정 목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으로 드러났다. 선교회 교인들은 금전을 노리고 정 목사에게 누명을 씌우고 녹음 파일을 편집 조작한 정황이 담긴 증거물인데도 재판부가 충분히 심리를 거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입증되지 않은 교리에 의한 심리적 항거불능을 인정한 재판부.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정명석 목사 재판의 특징은 검사 측이 선교회 교리에 의한 항거불능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폭행과 협박이 없었어도 고소인들이 종교 지도자의 권위에 절대 복종하고 논리적 판단을 상실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패를 입었다는 것으로 추가 기소 사건에도 공통적으로 작용됐다. 그러나 검찰의 주요 공소사실은 선교회 주요 교리를 기성 기독교 교단과 반 JMS 활동가의 시각으로 왜곡되게 해석된 것으로 실제 선교의 교리와 큰 차이가 있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는 존재하지 않는 교리로 고소인들을 세뇌했다고 주장한 허위 기소로 공소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 주장의 사례는 정명석 목사가 교인들이 자신을 메시아,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자로 믿게 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암에 걸리거나 지옥에 간다고 협박해 절대적 권위에 복종케 만들었다는 것이다.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들을 하고 있네요. 정 목사 측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면 메시아란 개념에 대한 전통 기독교 교리와 정명석 목사의 해석과 큰 차이가 있다.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에서는 메시아는
절대신 성자와 동일한 분으로 나사렛 예수님이 유일한 메시아라며 강력한 종교적 권위 내지 절대적 지배력이 있는 신적 존재로 해석한다. 반면 정목사는 메시아는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도록 전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또한 정목사 측 변호인은 선교의 교리상 재림 예수의 개념은 영으로 재림한 예수로 정명석 목사를 예수와 동일시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증거로 제출된 정목사 설교 영상에서 그는 자신을 예수님의 심부름꾼, 나는 줄반장이다,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등의 설교를 하며 자신을 낮추고 오직 예수와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 증거로 제출된 또 다른 영상엔 정 목사는 간섭 지나치게 관리하면 안 된다. 하나님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는다며 교인들에게 자유의지를 존중할 것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교하고 있다. 맞죠? 이는 한거불능의 개념과는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고소인들도 피해 호소 기간 동안 자유롭게 국내와 해외를 드나들고 직장일과 여가 생활을 한 기록이 SNS에 남아있다. 이들 증거는 심리적 한거불능을 일으킬 수 있는 감시와 통제가 선교회 내에 없었음을 드러낸다. 이런 건 없습니다. 감시 통제. 이 외에 검찰은 선교회가 신랑 신부 교리를 통해 정명석 목사와의 성적 접촉을 받아들이도록 고소인을 교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교회 교리의 신랑 신부 교리는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는 영적 사랑으로 육체적 사랑이 아니다. 맞죠? 여기서 신랑은 영적 사랑의 주체인 하나님, 신부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지구촌 남녀노소 모두 인간들이죠. 이 신부의 정명석 목사 자신도 포함된다. 그렇죠. 고소인도 증인 신문 중 신랑 신부 교리가 비유적 개념이며 신체적 관계가 아님을 인정했으며 또 다른 고소인도 선교의 탈퇴 후 선교회의 육체적 사랑을 종용하는 교리가 없음을 드러내는 글을 반 JMS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얼마 뒤 삭제했다. 그러나 10월 2일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주요 공소 사실들을 모두 인정했다. 정 목사 변호인이 제출한 고소인의 일기장 메모엔 이들이 선교회 입교 후에도 교리와 어긋나는 행동을 자유롭게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어 정 목사 측 변호인들은 이를 검찰 공소사실을 모순점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로 피력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고소인들이 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리라는 두려움에 더욱 시달리고 종교적 구원을 갈구하게 되면서 정명석 목사 앞에 한거불능 상태가 됐다고 해석했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까? 결국 원심은 물론 항소심 재판부 역시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 선교회와 정 목사에 대한 사회의 팽배해 있는 부정적 여론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거 재판주의에 의한 공정한 재판이 아닌 전형적인 여론 재판과 종교 재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네. 이 판사가 이게 판결이라고 한 겁니까, 이것을? 네, 정말 어이가 없네요. 네, 거리로 나선 JMS 교인들 그들의 외침. 지난 10월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한 구국 기도회 개최하기도 했고요. 선교의 교리에 대한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고 싶다 호소했습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교인들은 지난 3월 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 언론과 방송에서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1만여 건이 넘는 보도가 쏟아지면서 선교의 이미지가 추락하고 정명석 목사가 공정한 재판이 아닌 여론 재판을 받게 되었다며 자발적으로 거리에 나서 그들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네, 저도 종각에서 처음 집회할 때 갔었는데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 했어야 되는 일을 네,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한 거예요, 집회를. 선교회 교인들은 지난해 7월 서울 보신각 집회를 시작으로 전국의 도심에서 정명석 목사와 억울함과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호소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특히 10월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20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정 목사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공정 재판을 촉구하는 동시에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한 구국 기도회를 열어 민족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간절한 기도와 은혜로운 찬양으로 이를 지켜보던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구국 기도회 이후에는 교인들이 주변을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하고 질서정연하게 해산하는 모습을 보여줘 집회의 모범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올해 선교회 교인들은 집회가 아닌 버스킹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꾸준히 버스킹을 진행하고 있다는 한 교인은 선교의 교리에 대해 왜곡되게 반영된 내용을 바로잡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에는 우리를 보고 욕을 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힘내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며 세상은 우리를 향해 따가운 시선을 보내지만 그 시선보다 더 힘든 건 왜곡된 진실이다. 꼭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 명동에서 버스킹을 진행하고 있다는 한 교인은 외국인이 많은 명동의 특색을 살려 외국어로 간증을 하거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등으로 전하고 있지만 다른 언어로 진행하려고 계획 중이다. 올 초에는 핫팩 나눔을 진행했는데 올 겨울에도 준비 중이라며 자신의 활동을 소개했다. 여의도에서 10월 15일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한 구국 기도회를 이렇게 노란 모자를 쓰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의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정말 수십 년 만인 것 같아요. 정말 이때 외국 회원들도 많이 왔었거든요. 외국 회원들도 와서 정말 한 마음으로 또 우리나라와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면서. 이들 선교의 교인들은 버스킹에서 말씀만 전하는 것은 아니다. 교인들은 자신의 재능을 살려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다. 찬양이나 콘서트를 하는 교회도 있고 재능 기부를 통해 키링 만들기를 하며 진행한 교회도 있다. 교인들은 언론에 의해 왜곡된 선교의 교리를 제대로 전해 인식이 전환되었으면 한다. 또한 우리 재능을 통해 사람들에게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고 전했다. 네, 이게 끝이 아니라 뒤에 또 있어요. 네, 여기 또 13페이지에 또 나왔는데 문 좀 열어봐. 기독교 복음 선교회 교인협의회 넷플릭스 본사의 명예훼손 소송 중 기독교 복음 선교회 교인들은 넷플릭스 미국 본사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장을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교인협의회 곽동원 목사는 정명석 목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선교회를 부패하고 광신도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내용이 방영되었다. 결국 정 목사는 여론에 의한 마녀 재판의 희생양이 되어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반 JMS 활동가와 고소인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선정적으로 편집해 반영해 부정적인 여론을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월 19일 일요시사는 넷플릭스와의 소송에서 교인협의회가 패소했다 보도했다. 선교회 교인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오보이며 가짜뉴스다. 선교회 측이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받아들여졌고 이에 따라 일요시사는 지난 10월 29일 넷플릭스 재판 결과를 보도한 것이 오보였음을 인정하는 보도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런 게 문제죠. 네? 이렇게 막 방송에 막 지네 맘대로 떠들고 가짜뉴스를 막 퍼뜨린 다음에 이게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겨우 홈페이지에 게시했답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보겠습니까? 이런 나쁜 놈들. 나는 신이다 제작 조모 PD 성폭력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는 방송 직후 선정적 논란에 휩싸였다.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을 여과 없이 내보냈기 때문이었다. 교인협의회 측은 제작 조모 PD 성폭력 특별법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20상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다. 그가 방송에 내보낸 영상은 정명석 목사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거나 의도적으로 재현해 촬영한 것이었다. 선교회 측은 정 목사와 연관이 없는 영상이라고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제작 조모 PD는 기자 간담회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일부러 모자이크를 하지 않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 송치 이후 입장문을 통해 공익을 목적으로 영상을 내보냈으며 높은 수준의 모자이크를 했다고 번복했다. 해당 방송에 등장하는 영상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재현 장면을 촬영해 반영했음에도 이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상황을 연출했지만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재현 배우가 전 교인이었다는 오해를 사기도 했다. 필요 이상으로 재현 배우의 다리 등의 신체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이로 인해 여성을 대상화하고 상황을 선정적으로 묘사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배우죠, 배우. 성폭력 사건 보도 실천 요강에서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보도할 때 사건의 가해 방법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도 지향하고 있다. 자칫하면 피해자를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신이다는 이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2차 가해 논란으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